맞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이 최근에 삼성전자 흐름이 심상치가 않죠. 아무래도 전고점 뚫고 올라갈 것 같은데 조만간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르고 있을까요? 그 이유 한번 좀 말씀드려 보고요. 좀 앞번 영상들 보셨다면은 그 중간중간 간간히 말씀을 좀 드려왔었는데 HBM 관련해서 모멘텀을 전혀 반영받은 적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반등하기 시작한 지점부터 이제 왜 이 반등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하면서 횡보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까지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다소 촉박하니까, 그거는 다음으로 좀 미뤄보고요. 최근 들어서 이 상승한 모멘텀은 아무래도 HBM 쪽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명쾌하게 해결을 해드리고, 향후 시나리오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한번 주가 비교를 해봐야겠죠. 24년부터 하이닉스 같은 경우 HBM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급성장을 했죠. 이 주가 상승률이 거의 뭐 지금 조금 이 가격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나서도 55%입니다. 그런데 최고점까지는 70%입니다. 보시다시피 70%까지 상승했습니다. 24년 초부터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앞번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릴 때만 해도 8% 성장했다. 8% 주가가 올랐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일단 삼성전자의 이번 실적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영업이익이 8조 정도 예상됐는데 10조가 나왔습니다. 10조 나왔는데 그 부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레거시라는 것은 DDR3, 낸드 플래시, USB 뭐 이런 이제 구시대적 제품, 기존의 신제품 이런 DDR5나 뭐 초종밀 이런 제품이 아니라 뭐 구시대적 제품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쪽에서 이제 좀 계속해서 입지를 좀 굳히고 있다 보니까 HBM 관련해서 모멘텀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죠. 아무래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점유율이 HBM 2E라든지 3까지는 이 점유율 면을 보면은,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점유율 38%고 하이닉스는 53%죠. 이게 약간 그 상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향으로 이 공급 단가가 굉장히 높게 단독 공급하죠.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소 이제 HBM 쪽에 점유율이 38%나 있어도 좀 마진이 별로 남지 않는 레거시 제품 쪽으로 3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 이어서 보여드릴 거지만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일단 2분기의 전적 실적을 보면은 일단 뭐 조단입니다. 조단이고 매출이 74조, 분기에 매출 74조를 달성했습니다. 굉장한 수치죠. 일단 영업이익이 뭐 컨센이 8조였는데 지금 10조를 달성을 했죠. 2분기에. 그에 따라서 지금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거의 뭐 15% 정도 또 못 미치죠. 15%못 미치는 수준인데, 자, 하이닉스의 실적 컨센을 한번 보시죠. 일단은 1분기는 확정되었고 2분기부터는 전망 파이프라인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매출액이 16조인데 영업이익이 5조나 나오죠. 5조 2천억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16 곱하기 2를 하면 32고 3을 하면은 48이니까, 그러면은 30%가 훨씬 넘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삼성전자와의 차이인 거죠. 영업이익률이 거의 30%가 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 HBM을 점유율이 거의 뭐 38% 나오더라도 그게 레거시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가가치가 낮은데, SK 하이닉스는 이 단독으로 엔비디아에 공급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마진이 많이 남죠. HBM 쪽으로 마진이 많이 남고 있고, 또한 HBM3E도 당분간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전까지는 단독 공급하죠. 3분기부터 단독 공급합니다. 그에 따라서 굉장히 3분기에도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HBM3E는 HBM3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높고 굉장히 비싼데 거기에 이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많이 남을 거기 때문이죠.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70%나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삼성전자는 어떻죠? 8월 달부터 HBM3를 납품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9% 성장에 이 주가가 올랐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좀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뭐 그런 부분들 시청자분들께 좀 몫을 돌리고요. 저는 뭐 일단 정보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뭐 HBM 관련해서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 반영이 별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간 이유가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공급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올라갔고요. 그런데 주말 동안 이 트럼프가 피격을 당했죠. 그 사건 이후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동안 이렇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 특이한 경우인데요. 이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만은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크게 오르면서 코스피도 2880을 뚫었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일단 트럼프의 특성이 고금리 고환율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관세, 10% 관세를 매긴다고 하죠. 그 부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 고환율 관세까지 얘기가 나오면 이제 뭐 올라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아무래도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지난 재임 기간 동안 코스피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때 많이 빠졌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 좌측에 조금 이렇게 빠진 구간이 보이시죠? 이때가 이때가 아니네요. 잠시만요. 자,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24년이 아니고 18년 이때입니다. 이때 20년부터 18년부터 여기 21년까지인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잠깐 올랐다가 다 빠졌죠, 코스피가. 이게 삼성전자와 코스피 지수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말씀드려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코스피가 이만큼 빠졌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는 이제 바이든이 당선된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 좀 긴축을 하면서 고금리 유지하다 보니 이렇게 또 빠졌는데요. 다시 고금리 이제 지금 9월 달에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인하를 해봤자 트럼프가 다시 고금리를 해버리면 또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오리무중인 거는 좀 있어요. 오리무중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워낙에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고 환율 상승이 된다면 다소 이제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지금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면 외국인들이 좀 빠지고 있죠. 아무래도 트럼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트럼프가 고금리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생각에 환율도 또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이 오른다면은 아무래도 한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좀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좀 다소 이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 좀 주춤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보합권을 이루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리무중 상황이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인 매크로적인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어서 반대 모멘텀, 양방향성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뭐 일단 기본적으로 갤럭시 링이라는 어떤 신제품이 나오죠. 혁신적인 신제품이 나오는데 중국에서 뭐 판매가 동났다라는 예약 판매가 동났다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중에 또 새로운 이슈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